골목길에서 약탈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LA 폭동의 한복판에서 에린 박은 자신을 위협하던 청년들에게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그녀가 단호하게 셔터를 내리고 나섰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를 해치려던 바로 그 청년들이 그녀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한 특파원의 카메라에 담겨 LA 전역을 감동시켰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성의 용기가 어떻게 폭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린박입니다. 저는 코리아타운 인근 주택가에서 작은 식료품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가게를 정리하려던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여름, LA는 다시 한번 폭동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일주일 전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했지만 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시위대 일부가 과격해지면서 순식간에 무차별 약탈과 방화로 번졌습니다. 오늘 아침 가게를 열기 전 뉴스를 확인했어요.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상점들이 파괴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문을 닫았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오전부터 많은 이웃들이 다급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에린, 오늘은 일찍 문 닫는 게 좋을 것 같아.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1992년 LA 폭동 때도 이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할머니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 6시에는 문을 닫을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뚝 끊겼어요.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만 가득했고 멀리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아직 가게 안에는 2명의 손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 다른 하나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2분 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밖의 상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어요. 창고에서 셔터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2년 폭동 때 아버지는 옥상에서 가게를 지키셨어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린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저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게 앞으로 나왔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일찍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후드티를 뒤집어 쓴 청년 3명이 빠르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멩이, 파이프, 깨진 병조각. 그들의 표정은 거칠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셔터를 내리는 모습을 본 청년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청년, 키가 큰 백인 남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이런 날은 불법 체류자들 좀 조용히 시켜야지.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눈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저를 불법 체류자로 단정 지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미국 시민이었지만 지금 그런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외국인이었어요. 이봐, 셔터 올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거든.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파이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3번째 청년은 말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을 위해 왔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순간 저는 가게 안에 남아있는 2 손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창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청년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2 손님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우린 오늘 문을 닫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내일 오세요.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들었어? 내일 오래. 마치 내일도 이 가게가 여기 있을 것처럼 말하네. 첫 번째 청년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차피 네 가게 보험도 안 나올 텐데. 우릴 탓하지 마. 그 말은 조롱이자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년들은 제 움직임을 승리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했어요. 그들의 표정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가게 문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셔터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손님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무사히 뒷문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청년들의 시선을 제게 고정시키기 위해 저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는 우리 가족의 생계입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잖아. 이건 그냥 되찾는 거야. 두 번째 청년이 말했어요. 그들의 분노는 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들이 아닌 우리에 속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펑! 짧지만 명확한 소리. 우리 모두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들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1992년 LA 폭동 당시 부모님의 가게를 지켜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우린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저는 셔터키를 주머니에 넣고 조금 전까지 떨리던 손으로 가게 문 옆에 있던 곤봉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두셨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단단히 쥐고 청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저는 약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어요. 가게 안에 남아있는 손님들 그리고 놀랍게도 눈앞에 이 청년들까지도 말입니다. 총성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약탈을 위해 왔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젊은이들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곤봉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위협이 아닌 보호의 도구로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쪽에 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뒷문으로 따라오세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자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총성이 다시 울렸을 때 청년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어요. 그들은 분명 약탈을 위해 왔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젊은이들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와 세 번째 총성에 그들은 움츠러들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이었고 그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그쪽 말고 이쪽으로 따라와요. 살고 싶으면.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단호하게 울려 퍼졌어요. 청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또 다른 총성이 들리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그들을 이끌면서 저는 손님 2명과 눈을 마주쳤어요. 고등학생 소년과 중년 여성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조용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나가기 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인근에 있는 교회 대피소가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뒷문을 열자 좁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먼지와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중의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 작은 골목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요. 소리 내지 말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반말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교회 대피소요. 거기가 지금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청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3명 중 가장 젊어 보였어요. 교회? 우리 같은 놈들이 교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가볍게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태도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온함까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들은 저를 위협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아버지의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992년 폭동 당시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가게를 약탈하려던 한 젊은이를 오히려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다른 무장 세력에게 쫓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숨겨주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가게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33년 전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과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오자 더 넓은 도로가 나타났어요.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 시간대에 말이죠.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가게나 집이 불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어요. 도로를 건너기 전에 주변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몇몇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청년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3명 중 가장 키가 컸습니다. 내가 먼저 건널게. 그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미안함과 함께 결의가 보였어요. 그는 이전의 행동을 만회하려는 듯했습니다. 함께 가요. 흩어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도로를 건넜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로를 건너자 교회의 첨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면 모두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요. 다른 길로 가야 해요. 제가 일행을 이끌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회로를 택해야 했어요. 그 의미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좁은 골목을 다시 지나가는 동안 첫 번째 청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에린이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내 친구가 너희 가게 알아. 너희 가게 과자 맛있다고. 그가 멋쩍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가게의 작은 과자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걷는 이 순간만큼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골목을 지나자 드디어 교회가 눈앞에 보였어요. 교회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몇몇은 물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마침 한 트럭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자원봉사자 한 명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는 중년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따뜻함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안전하게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가 우리를 교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회 내부는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 노인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주저했어요. 특히 3번째 청년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들어가세요. 여기가 안전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청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소년과 중년 여성도 자원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교회 안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잠시 교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야 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제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 다시 돌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저를 불렀어요. 들어오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가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밖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여기 머무르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충고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부모님의 유산인 그곳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때 첫 번째 청년이 갑자기 교회 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어요. 돌아간다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내 가게를 지키는 걸 도와주고 싶어.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필요한 곳은 여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피소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불과 1시간 전 그는 저를 위협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참 이상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안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교회를 나서려는 순간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카메라에 담았던 그 외국인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호주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앤더슨입니다. 호주에서 온 특파원이에요. 방금 일어난 일을 촬영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한 방식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단순한 의무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게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그저 상황에 반응했을 뿐인데 그가 말하는 것처럼 들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와닿기도 했어요. 제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카메라에 비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판단력과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게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셔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주변 가게들 중 몇몇은 이미 약탈당한 흔적이 보였지만 우리 가게는 아직 안전했어요. 셔터 앞에 서서 제 마음속의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것처럼 저도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안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평소보다 적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저는 세상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진열대를 정리하고 상품을 채우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 거리만큼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어쩌면 어제의 일이 주변에 작은 평화를 가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안부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국 네트워크 뉴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에린 박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제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려졌을까요? 그때 루카스의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모양이었어요. 호기심에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루카스가 올린 영상은 이미 10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공유 횟수도 엄청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청년들을 이끌어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제 눈빛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영상에 이런 설명을 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이들을 도왔습니다. 침착하게, 훈련받은 듯 단호하게. 그녀의 눈빛은 전쟁터 같았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저는 그저 상황에 반응했을 뿐인데 그가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저조차 모르던 무언가를 그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였어요. 김 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에린, 괜찮니? 지금 너에 대한 이야기가 커뮤니티 전체에 퍼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 영웅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관장님. 그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김 관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 널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쨌든 오늘 저녁에 커뮤니티 비상회의가 있어. 올 수 있겠니?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가게 앞에서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영상 속의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겠죠. 정오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제 교회 대피소로 데려갔던 그 청년들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 제게 사과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와 달리 그의 말투는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맞이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잘 지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대피소에 온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의 말에 놀랐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일이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약탈하러 왔을 때 당신은 우리를 구했어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존중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 대해서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뭐라고 했나요?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했다고, 당신이 총을 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했다고. 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해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LA는 여전히 폭동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같은 블록에 있는 한인 가게 주인들이 모여 자체 방범대를 조직했어요. 92년 폭동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박수를 쳤어요. 낯간지러웠지만 그들의 인정이 고마웠습니다. 에린, 내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온 장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들이 92년에 지켜낸 것처럼요. 저는 그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거리를 순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기는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호루라기와 손전등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약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어색했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 안심이 됐습니다. 김 관장님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에린, 잠시 몇 마디 해주겠니?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쌍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린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92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지켜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2년의 기억은 여전히 이 커뮤니티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누굴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건드린다면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제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센터를 나오는데 문 앞에서 루카스를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린,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의 영상 덕분에 우리 커뮤니티가 더욱 단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우리는 센터 옆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루카스는 노트북을 열고 어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미 조회수가 2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그가 물었어요. 정식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의 요청은 모두 거절했지만 루카스는 달랐어요. 그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눈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녹음기를 켰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왜 그들을 도왔는지, 무엇이 나를 그런 선택으로 이끌었는지, 92년의 기억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약탈자가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젊은이들임을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루카스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LA의 한인 커뮤니티에게 이번 사태는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침묵이란 없습니다. 92년에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일부이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루카스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번 폭동이 92년과는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카스와의 인터뷰 이후 밤이 깊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총성도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있는 제 가게 주변만큼은 조용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이웃들이 제 가게 앞에서 자발적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키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에린? 옆 건물에 사는 김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92년 폭동 때도 이 거리를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의지도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인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창밖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주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평화의 섬 같았어요. 다른 거리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 거리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향하기 전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92년 폭동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옥상에서 가게를 지키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제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에린, 기억해라.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 말씀은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 행동도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가게를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서웠을 밤길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들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달려왔어요. 16살 제이슨은 보통 티내지 않는 아이였지만 오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뉴스나 SNS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이야. 모든 게 괜찮아.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이슨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엄마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 친구들이 다 엄마 영상 봤대. 그 말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제이슨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봤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물론 무서웠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두려움을 느끼는 건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야.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 사회 시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나 엄마 이야기할 거야. 그의 말에 놀랐어요. 제이슨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였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인정이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근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 사람들, 엄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잖아. 저는 아까 꺼냈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92년 폭동 당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기억나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 있잖아.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맞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 진짜 강함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눈빛에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세상은 쉽게 우리를 오해하지만 진짜는 눈빛에 있어. 제이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할 거야. 다른 친구들도 알아야 해.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슨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그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적었던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가게 뒤편에 계셨고 할아버지는 옥상에서 가게를 지키셨어. 그때 우리 가게는 살아남았지만 주변의 많은 가게들이 불에 탔어. 제이슨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그의 질문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야. 우리는 겉모습이 달라. 그래서 쉽게 타겟이 돼. 그건 불공평해. 제이슨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불공평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 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년들에게 보여줬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인간으로 대한다는 것을. 밤이 더 깊어갔고 제이슨은 곧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여전히 불빛이 보였고 사이렌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 거리만큼은 조용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어요. 루카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클릭해보니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5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인간성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LA의 한인 커뮤니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청년들 중 하나였습니다. 에린 박 씨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단 하루 만에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밤이 더 깊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년들과의 만남, 그들을 구한 순간, 커뮤니티의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모습이었고 92년 폭동 당시 옥상에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새로운 결의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가게를 열어야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생필품이 필요했고 제 가게는 그들에게 작은 안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로 가기 전 잠시 집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에린. 당신이 우리 커뮤니티의 자랑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전히 도시는 불안했지만 우리 거리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청년들이었어요. 이번에는 3명 모두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대피소의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린 씨. 첫 번째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희가 대피소에서 간식을 나눠줄 것들을 사러 왔어요. 저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요.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청년, 가장 어려 보이던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희를 구해주셨죠. 그리고 댓글 남긴 건 저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골랐고 계산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금액을 말했을 때 첫 번째 청년이 지갑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말했어요. 그들은 물품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그들은 약탈자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미가 있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폭동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의 연대와 저항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그날 하루 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존엄이 광기의 한복판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억될 만한 하루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눈빛 속에 담긴 빛이었어요. 그 빛이 계속해서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눈빛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